교복 입고 왔어. 바로 구속부터 될 수 있어. 이거 이 느낌 나죠? 누가 봐도 중학생이고 누가 봐도 초등학생 이래. 중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할까? 섣부른 부인은 절대 하지 마시라. 최근에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해서 좀 되게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피해자분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성인이면 어때요? 성인이면 성매수를 했어. 그건 보통 기소유예가 가거나 아니면은 구약식, 벌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가볍죠? 근데 미성년은 어때요? 이거 이 느낌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미성년인지 몰랐다 또는 뭐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 정도 선에서 최대한 피해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아이의 실제 나이는 중학생이거나 막 초등학생이거나 막 되게 어리단 말이지.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잡힌 사람들은 나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몰랐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면은 정말 앳되단 말이에요. 정말 앳돼가지고 누가 봐도 중학생이고 누가 봐도 초등학생 이래. 근데 이제 성인 남성이 와서 중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 이거 주장은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몰랐냐?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는지,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본인이 충분히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사들 보니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보통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측에서도 막 물어본단 말이야. 성인이냐?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성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민증이나 이런 것들, 막 위조한 것들, 그런 것들 보내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진짜 성인인 줄 믿었다라고 그럴만해. 그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성인만 이용하는 앱?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 그 변명을 많이 하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면은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 조건 만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걸 뚫어서 들어가야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 얼굴이 있잖아. 누가 봐도 너무 어려워. 근데 성인 앱에서 만났으니까 성인이겠거니 하고 그냥 진행을 한다? 그건 안 받아들여지죠. 이거는 하나의 그냥 나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성인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피해자가 어떤 모습인지 객관적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성인이라고 보여질 만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만약 13세 미만이다. 13세 미만이면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죠. 그 정도면은 성매수가 아니고 의제강간이에요. 그 다음에 16세 미만. 16세 미만도 어차피 마찬가지야. 성인이 만약 16세 미만을 그렇게 한다라면 16세면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겠다, 그죠? 그 정도까지도 이제 징역 대상인 거예요. 징역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가출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궁박한 상황.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 그것도 이제 아청법 대상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도 막 한단 말이에요. 성착취물 제작 이런 것들. 동의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할까? 휴대폰 포렌식 하면 몇 개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징역형 3년 5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엄청 중하게 처벌되는 죄예요, 이거는. 이런 사건으로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좋을까요? 막무가내식 아니다는 하지 마세요. 막무가내식 어디서 듣고 나서 이제 나 몰랐다, 미성년인지 몰랐다. 근데 대화 내역 포렌식 해봤더니 다 알아. CCTV 막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교복 입고 왔어. 그런 게 다 확보가 돼 있는데 몰랐다? 바로 구속부터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 칠 수 있어요. 증거인멸하고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미성년자니까 아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도주 우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섣불리 부인하셨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단순한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실, 있는 그대로를 일단 가지고 변호사든 주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한테 제발 숨기지 마세요. 변호사가 이걸 듣는다고 그걸 어디에 떠벌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마치 병원 가가지고 내 증상을 똑바로 말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변호사한테는 진실되게 말을 하고, 그러면 변호사가 이 부분은 이러이렇게 다툴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변호사한테도 끝까지 숨겨가지고 변호사 동석을 해서 갔더니 막 자료들이 줄줄줄 나온단 말이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섣부른 부인은 절대 하지 마시라. 있는 자료 다 오픈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될지 좀 제대로 좀 판단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매수를 했다. 엄청 중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임이 확인이 됐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 징역형까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수가 적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한번 하셔본다면은 그러면은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수사 단계 그 어디에서도 우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래요. 아이에 대해서 매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죠, 본인은. 그런데 법 자체가 이것은 아이가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 그 상황에서 범행을 한 거기 때문에 엄청 중하게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두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시게 몰랐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